안녕하십니까, 이풀 김쌤입니다. 오늘은 단기 특강 영어 독해 유형편의 데이 6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살펴볼 내용들 중에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중간에 멈추시지 말고 끝까지 강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기출 예제 한번 살펴볼게요. 사람들이 보다 더 높은 기대치를 가진대요. 뭐 하면서 그들의 삶이 get better, 훨씬 더 나아지면서. 그렇죠. 삶이 나아지면 기대치도 높아지죠. 자, 이랬을 때 좋을까? 이 사람의 얘기를 따르면 좋지 않은 것 같아. 자, the higher, 비교급, the more, the 비교급,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자막으로 집어넣을게요.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은 뭐뭐 할수록 좀 더 뭐뭐하다. 선생님들이 내신 대비 때 주관식 서술형으로 많이 내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자, 형태를 보시면 기대치가 높을수록 여기까지 되겠죠. 그런데 밑에를 보면 the more difficult 해놓고 it is 그래놓고 끊어놓고 to be satisfied 이렇게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it이 여기서는 가주어고요. 그 다음에 to야가 진주어인데,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형용사가 어디로 갔느냐? 바로 앞으로 간 거예요. 그 이유는 자, 밑에 자막 보시면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을 만들 때는 항상 비교급을 만들어주는 형용사나 부사를 앞으로 보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it is difficult to be satisfied 요 문장에서 difficult가 비교급으로 되면서 앞으로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장이 이렇게 the more difficult it is to be satisfied로 바뀐 것이다. 꼭 좀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satisfied라고 하는 것은 감정 분사로서 사람을 꾸며주면 ed의 형태, 즉 과거 분사 형태를 띠는데 여기는 앞만 찾아봐도 사람이 안 보여. 그건 뭐냐면요, 의미상의 주어가 이 글을 읽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를 사람이라고 알 수 있을 때 우리는 여기가 it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와우. 되겠죠? 여기를 satisfying 해놓으면 틀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실 수가 있어야 된다. 자, 이 기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만족할 것이 더 어려워진다 이거잖아요. 만족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 우리는 만족감을 증가시킨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느끼는 관계대명사 that 생략되어 있고요. 목적격. 자, 뭐 함으로써 우리의 기대치를, 여기에서가 글의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기대치를 계속 높이면 우리의 만족도는 어떻게 돼? 계속적으로 떨어지겠죠. 만족시키기가 어려운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치를 어느 정도 우리가 억눌러야 된다. 통제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controlling. 키워드 되겠죠. 적절한 기대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기대치를 높여야지 계속적으로 기대치를 높이게 되면 실망감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기대치는 남긴다 뭐를요? 여기서 방이 아닙니다. 여지 또는 공간을 얘기해. 어느 정도의 공간을 남겨둔다. 뭐를 위한? 많은 경험들을 위한. 뭐 될 수 있는 이 경험들이 기분 좋은 서프라이즈, 어떤 놀라움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다. 되겠죠. 자, 이 문제는 바로 뭐 하는 것이다? 이번 단기 특강에서 어법편이 같이 들어가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 문장의 기본 요소를 지금 앞부분에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문법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죠. 여기 비동사, 그리고 뒤에는 주격보호로서 투부정사가 보호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투부정사는 이번에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구조를 보고 해석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하기가 쉬워집니다. 눈으로만 보시면 잡아내기는 힘들겠죠. 자, 방법을 찾는 것이다. 어떤 방법? 적절한 기대치를 가지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됐죠?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적절한 정도의 수위에서 기대를 해라는 얘기야. 자, 또 마찬가지 똑같죠? to do.
여기에 to have하고 똑같죠? 형용사적용법. 이것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해결책을 제시하네. by ing, 뭐뭐 함으로써다. 이 멋진 경험을 유지를 시키는 거야. 자, 우리 KFC, MT, keep 목적어 형용사로 갔죠. 그러니까 여기 우선은 품사는 형용사로 들어온 것이고요. 자, 기대치를 적절하게 아까 컨트롤링 하라 그랬어. 그렇다면 멋진 경험을 컨트롤링 해야 되겠죠? 이것을 자주 하면 안 되겠지? 그렇지? 드물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어쩌다 한 번씩 해야 와우, 즐겁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자, no matter what 있네. 밑에 자막을 보시면은 no matter 의문사를 쓰게 되면 아무리 뭐뭐 해도 이런 식의 개념에서 양보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no matter what 그러면 무엇을 하더라도 또는 무엇이 됐더라도 no matter when 그러면 언제 하더라도 where 그러면 어디서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 no matter why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no matter what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더라도 이 말이죠. 뒤에를 보니까 당신이 무엇을 감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네가 돈이 많아서 1000만 원짜리 이상의 포도주를 살 수 있다 하더라도 여기가 명령문이죠. 저장해놔. 멋진 좋은 와인을 뭐를 위해서 특별한 날들을 위해서 저장해놔. 아무 때나 마시지 말고 이겁니다. 만들어라. 사역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실크 블라우스를 뭐로? 여기도 목적격보. 명사로 나왔죠. 특별한 선물 또는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것도 아무 때나 입지 말라는 거죠. 멋지게 스타일된 실크 블라우스를 아무 때나 입지 말고 아주 귀할 때만 입어라. 이것은 뭐뭐처럼 보일 수도 있다. seem like는 뒤에 명사를 적어서 뭐뭐처럼 보이다. seem은 뒤에 형용사를 적어서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고요. 뒤에 명사 왔지. 행동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어떤 행동? 어휘 문제로 나올 수 있겠죠. denying은 거부하다, 부인하다. 당신의 욕구를 부인을 하는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 너는 하고 싶은데 이거를 안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에서 is라는 거 대동사로 잡아주셔야 되는데 잘못 보시면 이 seem하고 연결시켜서 seem은 비동사 아니네요. 그리고 does라고 여러분들이 적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의미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seem은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는 이형식 개념이고요. 자, 그리고 얘는 실제로 뭡니까?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이 it is an act 이렇게 가는 거야. It is an act of denying your desires. 이렇게 가는 거니까 is가 나와야 된다. 이 부분입니다. 요거 꼭 좀 잡아 놓으세요. 이번에 작년 수능 문제에서도 이렇게 대동사 문제 헷갈리게 앞에가 이 이형식의 개념의 동사를 주고 뒤에는 is라고 했을 때 많은 친구들이 이 앞에가 seem이니까 뒤에 does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린 친구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조심하시고, 자, 반대로 it is a way 라고 있어. 그것은 방식이다. to make sure,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럼 여기에서 이 it은 가주어가 아닙니다. 요 앞에 있는 요거죠. 미루는 거, 자기의 어떤 그 욕구를 통제하는 거. 그것은 방식이다. 어떤 방식? 확실하게 할. 어떤 것을 확실하게 한다? 네가 계속해서 기쁨을 경험을 하는 거죠. 당신이 계속해서 기쁨을 경험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는 방법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to 부정사가 away를 꾸며주는 형용사적용법 기억을 하시고, 자, what's the point? 핵심이 뭐냐 이거죠. Great wines and great blouses. 즉 멋진 와인하고 멋진 블라우스의 핵심이 뭐가 되느냐? 만약 그들, 이 와인과 블라우스가 너를 멋지게 느끼도록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make 목적어, 동사 원형, 목적격보, 다시 fill 다음에 형용사 나온 거. 요런 구조 정말 잘 잡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당신이 무언가 즐거움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다면 당신의 기대치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문제 1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보니까 현대의 개발된 세계에서, 그러면 요거는 이제 좀 발전한 세계를 얘기하겠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동을 해왔다. 과거의 특정 시점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쭉 현재 완료. 뭐를 넘어서 왔다. 필요성을 넘어서 왔다. 뭐 할 필요성,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 계속 나옵니다. 뭐를 걱정을 할, 기본적인 생존을 걱정을 할 필요성을 이제 넘어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당장 밥을 굶어서 죽는다라는 그런 걱정은 이제 안 하게 됐다는 거죠. 어디에서? 개발된 국가, 어느 정도 선진 국가들에서요. 맞죠? 자, 음식은 be taken for granted라고 하는 것은 당연시 여겨지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음식은 당연시 여겨질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뒤에서 도치가 되어 있는데요. 잘 보시면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 can 다음에 be taken for granted가 또 마찬가지로 생략되어 있는. 왜? 반복되니까. 도치시키면서 그렇죠. 생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죠. 최저임금의 수준이 당연시 여겨지게 되면서 또는 된 것처럼 음식도 당연시 여겨졌다. 우리는 expect 목적어 투부정사 5형식 구조 잡아두시고요. 문장 성분과 문장에서의 어떤 역할들, 품사가 하는 역할들 그것과 관련지어서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좀 잡아줍니다. 여기서 roof는 지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살집이라고 보면 되겠죠. 살집. 우리가 거주할 집.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지붕이니까 우리의 거주지를 사회가 제공을 해줄 거라고 우리는 예상하고 기대한다.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고대의 생존 본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죠? 근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생존 본능이지. 그 생존 본능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남아있다. 자, 만약에 자원인데 어떤 자원? 우리가 가지는 자원, 관계대명사, 그렇죠. 목적격 생략돼 있고, 자, 그와 같은 자원이 위협을 받는다면, 수동태, 자원이 우리 위협하진 않잖아요. 아이고 무서워라. 네, 우리의 자원을 누군가 훔쳐가려고 할 때, 위협을 받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 생존을 하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울 것이다. 자, 투부정사 부사준용법으로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뭐뭐 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 now that이 나와 있는데 now that은 뭐뭐 때문에입니다. 뭐뭐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뭐 할 필요가 없다. 아이고, about까지 잡읍시다. 음식에 대해서 걱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해석을 한다. 바꾼다. 뭐를요? 사치품의 개념을 무엇으로 바꿔? translate A to B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사치품의 개념을 다른 삶의 면들로 바꾼다. 그러면 지금 요 위에서 말하는 게 지금 음식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것들은 이제 걱정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다가 사치품이 나오면 안 되죠.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필수품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necessity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지. 이렇게 필수품의 개념을 이제 뭘로 바꿨냐면 현대의 다른 개념들로 바꿨어. 그 음식이 이제 필수품이 아니에요. 이제 집, 자동차, 그리고 이제 매년 1년에 한 번씩은 가야 되는 외국으로 가는 여행 또는 휴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필수적인 삶의 부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음식이 아니라. 만약 이와 같은 것들, 여기서 말한 이와 같은 것들은 뭘까요? 바로 앞에서 얘기한 이런 것들이죠. 이 현대 삶에서 이제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 come 올 때 어디에 위험 아래에 올 때 즉 위협을 받을 때 우리의 타고난이죠. hardwired 하게 되면 타고난 본능 그게 뭔데? 생존 본능이잖아요. 생존 본능이 뭐한다? to protect 그것들을 지킬 것이다.
되겠습니까?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거, 여기에서 비추는요, 지금 보호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 본능은 보호하는 것이다가 아니라 보호할 것이다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했다? 이 비추 용법 중에서 예정,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서 비투 용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할 운명이다, 이런 부분들에서 대표적 경우 뭐뭐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된다. 우리의 삶의 이런 부분들이 뭐는 아니다, 필수는 아니라는 거죠. 요때 조심해야 돼. vital 다음에 to가 나오잖아요. 요거 to는 전치사라는 거 잡아두시고 뒤에는 명사가 나와 있죠. 이렇게 vital to 다음에는 명사, 가주어 진주어로 갔을 때 it is vital to 부정사 이렇게 갈 때는 요건 동사 원형이지만 일반적으로 vital to 하게 되면 어디에 필수적인이 돼서 to는 전치사라는 거 꼭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이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죽이지는 않을 거다. 그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댐은 뭐예요? 이와 같은 우리 삶의 면들을 얘기할 거고, 사람들은 안 죽이겠지만 우리의 무의식이 뭐 한다? is origin 할 거다. 그럼 여기에서 origin은 지금 요렇게 해서 동사가 되는 거야. 현재 분사가 되겠네요. 뭐 할 것이다? 이 촉구할 것이다. 우리를 뭐 하도록? 지키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제 지겹죠? 뒷문장 불완전, 앞에 선행사 없어 what 되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라고 우리의 무의식 생존 본능이 촉구할 것이다. 되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생존 본능, 식량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생존 본능은 이제 더 이상 필요는 없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우리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생존 본능은 남아있다라는 것이 글의 핵심이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과 기출 예제 1은 그나마 약간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자, 이제 문제 2하고 3번이 약간 조금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No, God! No, God, please, no! No! 여러분들 살짝 긴장을 하시고 졸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무의식이 나오죠. 무의식의 일반적 첫 번째 특징은, 자, 무의식 같은 얘기가 나오면 벌써 막 답답하잖아요. 막 심리적 얘기를 할 것 같고, 자, 무의식의 첫 번째 특징은 뭐다? is 다음에 told 돼 있죠. 수동태 돼 있으면 이게 뭐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이 들려지는 겁니다. 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거야. 그 누군가는 지금 생략해 놨는 거고, 자, 가장 잘 말이 될 수 있다. 비유 속에서, 자, 태어난 이후부터 당신이 언제까지 대략 7살이 될 때까지의 기간에서 계속적인 끊임없는 테이프가 채워져 있다. 무엇으로? 정보로. 당신이 수집한 정보로. 자, 이게 이제 비유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기서 테이프 무슨 얘기를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거를 얘기하겠지. 동영상 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이 7살 되기 전까지 이렇게 비디오 촬영을 막 이렇게 하셨단 말이야. 그럼 그걸 쭉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모았던 정보로 가득 차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 태어나서 7살이 될 때까지 어떤 기간 동안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무의식이겠죠. 무의식은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모아온 정보로 가득 차 있다고. 이러한 정보는 근데 뭐 하지 않다? 주관적이지 않다가 아니라 중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러한 정보죠. 이러한 정보는 등록이 되어져 우리의 무의식 속에. 어떤 면에서 좋거나 나쁘거나 아니면 멋지거나 최악이거나 긍정적이거나 아니면 부정적이거나 이렇게 약간 흑백 논리식으로 저장이 되어진다. 경험이 감정적일 때 정보는 등록이 되어진다. 수동태 잡아두시고요. 뭐로서? 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서 등록이 되어진다. 어떨 때 이 경험이 감정적일 것일 때, 막 행복하고, 막 즐겁고, 막 슬프고, 뭐 이런 것들요.
7년이라는 시간 이후에 여기서 about은 대략이죠. 최초의 자기 이미지가 어때요? 만들어지겠죠. 예. 최초의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보가 쌓이고 이 객관적이진 않지만 이 중립적이지 않은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당신의 최초의 이미지가 쌓인다,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최초의 자기 이미지는 뭐가 될까요? 그렇지, 기반이 되는 거야. 이 이미지를 기반해서 이제 쌓아 올리는 거죠. 무엇을? 당신의 모든 행동들이 시작이 되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이 기반 위에서. 그리고 지시가 되어질 거라는 거죠. 무엇 위에서? 이러한 기반 위에서.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from which라는 게 있는데 from which는 관계대명사에다가 전치사를 붙여놓습니다. 자막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from which를 좀 다르게 풀면은 and from the base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 from the base를 문장 제일 끝으로 붙이면 all your actions will be started and directed from the base 되겠죠.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제 and와 제일 끝에 있던 from the base에서 the base를 it이라고 봤을 때 없앤다면 which all your action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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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 끝이 from으로 끝날 겁니다. 뒤에 있는 전치사는 앞으로 당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from which 이렇게 된 거.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는 결국 뒤에 있는 전명구 전치사 대명사구를 앞으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뒤에 있는 문장 성분은 빠지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뒷문장은 완전하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요거 잡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어떤 결과를 정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결과를 정의한다는 말은 뭘까? 결국 당신의 행동을 보면 당신의 어떤 결과, 그 결과가 뭐죠? 당신이 만든 셀프 이미지를 알 수 있다. 이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잡아두시고요. to이야 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 그래 주장이겠죠. 그렇게 7년, 태어나서 7년 동안에 만들어진 그와 같은 무의식적 셀프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 당신의 행동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당신의 셀프 이미지를 아는 게 중요하나? 중요하죠. 그래서 very useful,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만약에 당신이 want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to be able to. 거기에서 다시 to 다음에 동사원형 manage. 이렇게 해서 목적으로서 to 부정사 여기까지 잡아두시고 당신이 당신 자신을 관리를 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동사 2 당신이 원한다면 정의를 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어떤 결과를 정의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해야만 한다. 뭐 자기 셀프 이미지를 이해해야 된다. 이해해야만 한다. 이 말이겠죠. 당신의 셀프 이미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 셀프 이미지는 태어나서 7살이 될 때까지 만들어져온 무의식적 셀프 이미지입니다. 그러므로 무의식적 셀프 이미지라고 하는 게 맞겠죠. 됐습니까? 마지막이 필자의 주장이 확실하게 담겨있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문제 3번. 쌤이 생각했을 때 난이도가 이번 파트에서는 가장 높지. 자, 도치가 처음에 딱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나? at issue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issue, at issue. 자, 쟁점이 되는, 문제가 되는, 논란이 되는 이런 개념이고요. 주어는 뒤에 있죠. 이렇게 앞에 전치사, 명사가 이렇게 앞부분으로 먼저 튀어나오게 되면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뀐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점이고, 자, 이렇게 주어 동사의 위치가 지금 바뀌어져 있어요. 전명구 때문에. 말하는 사람, 화자와 듣는 사람, 청자의 의지 되겠네요. 그 의지가 쟁점에 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 to 부정사라고 하는 애가
실질적으로 꾸며주는 대상은 요렇게 the willingness입니다. 중간에 거 살짝 빼고 해석을 해보면 언어적, 비언어적 불화, 부조화의 조짐을 탐지를 하고 고쳐나갈 화자와 청자의 의지가 쟁점에 있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이 청자와, 이 화자와 청자는 누구인가? 이제 관계대명사 후가 설명을 해준다. 평소에 잘못 서로를 잃는 사람들이야. 즉, 듣고 말하는 사람이 평소에 서로를 잘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서로를 잘 이해 못하는 청자와 화자가 서로의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불화, 서로의 의견의 불일치, 서로의 말이 안 통하는 점을 찾아내고 고쳐나갈 의지가 있는가, 또는 그 의지가 바로 쟁점에 있다, 중요한 것이다. 되겠습니까?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해가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자, 이 문장도요, where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잘 끊으시고, 그 다음에 as 부분은 어디까지 끊어지냐면 요렇게 끊어집니다. 주절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구조 잘 잡으셔야 된다, 요거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주어되고 여기 동사,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주격 보호 정도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go는 become의 개념으로 잡아주시면 돼. 되다, 눈치채지 못하게 되다, 이렇게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다, 이렇게요 해석을 해주시고요. 자, 위쪽으로 가보면 요거는 부사절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 어디 무엇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어디 무엇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요. 증거가 없는 곳에서, 어떤 증거냐? 대리아의 증거. 여기서는 접속사 대신입니다. 뒷문장 완전 하거든요. 오해 또는 오해, 그 잘못 이해한 것과 오해, 똑같은 말 같은데. 자, 그 다음에 A or B로 가게 되면 수일치를 B에다 맞추죠. 그러니까 단수로 지금 갖는 거. 자, 오해가 발생을 했다라는 증거가 없는 곳에서, 되겠죠? 오해가 발생을 했다, 우리 서로 오해했다라는 증거가 없는 곳에서 뭐처럼? 뭐뭐 할 때처럼입니다. 뭐뭐 할 때처럼, 되겠죠? 이 청자가 듣지를 못했어요. fail to 부정사하게 되면 뭐뭐 하지 못하다. 분명히 말이 된 것을 듣지를 못했을 때처럼 오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는 곳에서 그와 같은 소규모의 실수 또는 실패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갈 거다. 되겠습니까? 자, 이건 뭐냐면 학원쌤들이나 학교쌤들이 예를 들어 여러분들한테 무슨 과제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분명하게 언급된 무언가, 그 과제를 여러분들이 듣지를 못했다고요. 그러면 듣지를 못했는데 무슨 오해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듣지 못해서 발생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의 실패는 그냥 니 왜 못 들었노? 서로 싸우지 않고 그럼 이게 해,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좋은 이해가 되는가 모르겠네. 보다 더 큰 규모에서, 요건 좀 작은 부분이고 요건 조금 더 큰 규모에서 복잡한 언어적 실패는, 이건 무슨 말일까? 좀 더 복잡한 상황에서 서로 간의 어떤 의사소통을 잘 못한 경우를 얘기하겠죠. 누구 사이에서 이제 어른들이라고 하면 되겠죠. 뭐 성인, 화자 이렇게 좀 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른들끼리 말을 하면서 이 좀 복잡한 언어적 이 이해를 서로 잘 못했단 말이야. 그런 실패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 무엇으로? 전략적 이 남용, 이런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 일부러 잘 못 알아듣게 슬쩍 얘기한다든지, 아니면은 속이려고 일부러 좀 말을 잘못한다든지, 아니면은 표현되지 않은 어떤 반응들, 분명히 말은 했는데 이게 뭡니까? 비언어적으로 어떤 반응을 제대로 하지는 않고, 그리고 계속적인 무능력, 뭐를 하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의 의미, 그리고 의도된 의미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는 아예 못 알아듣는 그와 같은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 어른들 사이에서는 되겠죠. 단순히 듣지 못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럼 복잡한 경우에는 일부러 약간 좀 애매하게 말한다든지 아니면은 속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반응을 안 한다든지 이해했나 말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아예 그냥 그 말의 의미를 이해를 못 한다든지 뭔 개소리야! 하는 이런 부분들과 연결되어 있다. 되겠죠? 화자와 청자 간의 어떤 오해가 언어적인 애매모호함이 작동을 하지 않는 한 unless는 뭐뭐 하지 않는 한이에요. 그래서 if not의 개념이니까 해석을 반드시 부정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언어적인 애매모호함이 뭘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죠. 앞에서 어떤 반응을 안 한다든지 일부러 약간 속이려고 애매하게 말을 한다든지 이와 같은 경우가 생기지 않는 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작동하지 않는 한은. 즉 작동을 해서 이와 같은 애매함이 있어서 대화의 속도와 또는 흐름을 방해를 하지 않는 한 개인적인 어려움, 무엇에서 복잡한 담화의 이해에서, 담화라는 건 대화를 얘기한다는 거고, 즉 복잡한 대화의 어떤 이해에서 개인의 어떤 이해의 어려움은 아마도 무시될 수가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만들어낼 수도 있다. 뭐를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상호 이해의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뭐보다는 사람이 실제로 발견을 하는 것보다는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좀 복잡한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일부러 애매하게 말을 하지 않는 이상은 너 알아들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화자가 얘기를 할 거고 청자는 그런 부분을 표현을 안 할 거고 그렇게 되게 되면 이와 같은 복잡한 대화의 이해는 잘 못했다. 그냥 넘어가겠죠. 여러분들이 교실에서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쌤들이 막 이해했니? 그랬을 때 그럼 여러분들이 했어 이렇게 되어지고 나중에 돼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그것을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하게 되면 생각을 했던 것보다 상호 이해가 훨씬 더 understanding이 아니죠. 상호적으로 서로 이해를 더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misunderstanding이 되죠. 서로의 오해가 더 커진다. 되겠죠? 이쪽 마지막 부분에서 좀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정 분사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꾸며줄 때 id이, 사물을 꾸며줄 때 ing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사물을 꾸며주는데 id라고 되어 있죠. 이거 왜 이럴까? 요거 여러분들 반드시 조금 체크해 두시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던 공식을 대입하면 그거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confused는 이 개념에서는 두 가지의 개념, 즉 완료의 개념으로 사용됐으면 문제는 이미 헷갈려진 겁니다. 그래서 완료의 개념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사람이 이미 헷갈려 버린 거야. 그죠? 사람이 헷갈려 버린 문제. 이렇게 하는 거죠. 헷갈리게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헷갈려 버린 문제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ed를 썼다는 거. 요거 반드시 조금 이번에는 좀 암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요. 안 그러면 여러분 놓칠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러한 상황, 즉 이미 헷갈려버린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것은 주어는 아니에요. 부사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우리나라 말에서 그냥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어 설상가상으로 뭐 이렇게 좀 잡는데 뭐 것은밖에 안 되겠네. 주어는 아닙니다. 부사예요, 부사. 더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어주는 것은 뭐다? 매우 잘못 연결된 또는 상호 마찰되는 해석이라는 거죠. 해석의 불균형이죠. 불균형이 합리화되어지고 부인되어지고 가장되어질 수 있다. 뭐 하기 위해서? 상호 이해를 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 의역을 했는데 이 상호 이해의 모습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서로 이해했잖아. 학생들한테 쌤이 야 이거 이해했지? 이거 이해했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이해를 잘 못해도 빨리 집에 가야 되거든요. 네, 이해했어요. 그래? 그럼
빠이빠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상호 이해의 모습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 한다? 서로 잘못 이해하고 또 정말 저렇게 말하는 게 말이 돼? 선생님 말하는 건 좀 틀린 것 같은데? 걔도 그냥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불균형이 합리화되어지고 또는 이 불균형 이게 서로 이해를 못했다 하더라도 그걸 그냥 부인해버리고 그리고 그냥 이해했는 척 한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서로 이해를 했는 척 이해를 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이것도 약간 그 느낌인데 여러분들이 이해 못했는데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답은 4번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단기 특강 유형편 데이 6 4문제 확인을 해봤고요. 3번과 4번 약간 좀 까다로웠습니다. 선생님 설명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하면서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풀 김쌤이었습니다.